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0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2시간 내내 지리함, 답답함, 연속이었습니다. 자,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과의 대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그걸 그대로 노출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각본이 없으면 뭐합니까? 각본이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인 것이 바로 이런 대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각본 없다는 것이 꼭 자랑거리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을 제가 이제 쭉 한번 살펴봤더니 우선 사설을 봤습니다. 사설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나라 현실 엄중한데 대통령은 한가한 TV쇼, 매우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사설 제목입니다. 동아일보에 보니까 소통의 문 열었지만 국정쇄신 기대에 못 미쳐. 그래서 아마 동아일보는 국정쇄신 발언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모양인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명쾌한 답변 없었습니다. 아마 동아일보는 기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중앙일보는 2시간 내내 답답함과 아쉬움 남긴 국민과의 대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바로 2시간 내내 왜 저렇게밖에 안 되지? 라는 것, 그런 감정을 아마 국민들 다수가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은 본물처럼 쏟아진 국민 목소리, 대통령 새겨들어야. 글쎄, 이거는 지극히 가치 중립적이면서 그냥 뻔한 얘기, 진짜 사설 같은 얘기, 제목으로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할 일이 태산임을 확인시켜준 국민과의 대화, 이것 또한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고 느낀 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보고 나면 뭔가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답답함을 더해주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국민과의 대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지리함과 답답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사실은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장관은 장관의 할 일이 있고, 경찰서장은 경찰서장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생활을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일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그 먹고 사는 문제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수천만의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의 그 위에서 정책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실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우리 가게 앞에 또는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으냐, 재활용 분류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앞에 마트에 갔더니 거기에 물가가 너무 올랐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체의 물가 수준이 어떻고,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어떻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조짐, 이런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눈높이에 굉장한 차이가 있죠. 대통령은 일반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일에 몰두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고, 일반 국민들은 자기 집 앞에 또는 자기 가족 이런 거에 우선순위를 두게 마련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공감대의 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과의 대화에서 계속 겉돌 수밖에 없다, 얘기가.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관심사항 또는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 그거와 일반 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 하나는 실생활이고 하나는 정책적인 부분이다 하는 그 차이를 메우려는 노력, 사실은 이런 부분은 거기 국민과의 대화에 나오신 분들한테 요구하기에는 조금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회자가 좀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어제 사회자 잘 아시지만 배철수 씨였습니다. 배철수 씨는 그런 걸 조절하기에는 본인의 전문 역량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철수 씨라는 사람을 사회자로
선택한 것 자체가 이런 모임 자체가 무슨 팬미팅형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한계점을 분명히 안고 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한계점을 안고 있는 대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각본이 없다. 자꾸 강조를 하죠. 각본이 없다 보니까 질문자를 이렇게 카테고리화 한다고 그러지 우리가 하니 분류 뭐 예를 들어서 정치 분야 질문을 우선 받겠습니다. 또는 생활 분야, 사회 분야 질문을 받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하면 조금 덜하죠. 근데 이거는 각본이 없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 300명 중에서 막 손들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 북한 김정은 얘기 나오다가 트럼프 얘기 나오다가 그러다가 무슨 집 앞에 교통사고 얘기 나오다가 그 다음에 저기 어디 뭐 멀리 가서 뭐 무슨 부동산 대책 나오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얘기가 뭐 저래 라고 생각하지만 그 질문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하는 것이 실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관심사항은 그 하나하나의 중요성보다는 전체의 시스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아무런 교통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이브로 이루어지는 질문 답변, 이거는 초점이 없게 마련이다. 초점이 있을 수가 없죠. 전 국민이 관심사가 똑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초점이 없게 마련이다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혹평을 하자면 중구난방이 된다. 그러니까 어제 적어도 MBC에서 이 기획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포인트를 주어서 한다고 한다면 분야를 저는 나눠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 2시간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100분으로 예상이 돼 있었지만 이제 조금 길어져서 그렇게 됐는데 2시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120분 아닙니까? 120분 동안 자 30분은 정치 분야, 30분은 경제 분야, 또 30분은 사회 분야, 또 30분은 뭐 문화 스포츠 분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아니 뭐 이 시간 안배를 좀 분야별로 나눠놨으면 아마 듣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요약 정리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런 것들이 없이 하다 보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중구난방이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국민과의 대화판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게 제가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게 저희 같은 기자들은 질문을 전문적으로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 다수가 궁금해야 할 만한 사항들을 이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상대가 대통령이든 아니면 상대가 무슨 상인이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나오신 분들은 그런 질문을 전문적으로 해보신 분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오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계점. 그건 뭐냐면 일반인들은 되게 이제 상대가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굉장히 갖춥니다. 예의.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의를 갖추다 보면 질문이 앞에 인사말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자기 질문의 핵심 포인트를 까먹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사말이 길어지다 보면 아유 뭐 이런 자리에 어쩌고, 그런 자리는 사실 그 얘기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면 초점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하여튼 질문에도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크닉에 숙달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질문을 해가면서 내가 오늘 질문하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사실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적어서 그걸 암기하지 않고 적어서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것, 또 그때의 분위기, 그 전 질문과 뭐 이렇게 대충 분위기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히 동떨어진 질문은 좀 곤란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나 그거는 어제 그 질문하신 분들한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코디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질문지를 안 받더라도 사전에 질문지의 대체적인 윤곽 같은 건 받았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제 그렇잖아도 저한테 그 여러분들이 내가 그 MBC에서 이러이러한 무슨 내용 대략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질문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영 연락이 없네요. 이런 분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사전에 어떤 분야 뭐 이런 거는 좀 받은 모양입니다. 그럼 그런 분야를 좀 이렇게 나눠 놓든가 아니면 안 치는 걸 그렇게 했든가 뭐 이런 약간의 그 어떤 분류를 좀 해놨으면 어제 그 아마 그렇게 지리함과 답답함이 2시간 내내 계속되진 않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 질문을 전문으로 해보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과의 대화를 기획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해봤던 뭐 기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분야만 딱 나눠놓으면 자기네들이 중복된 질문 안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질문이 아닌데 앞에 다른 사람 질문에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데 자 자기는 이걸 준비해 가지 않았지만 그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의 테크닉이거든요. 근데 그걸 일반 국민들한테 그런 수준의 질문 테크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정말 질문 선수죠, 선수. 그걸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MBC 측이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약간의 코디네이션이 필요한데 짜고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코디네이션은 뭐냐면 사전에 그런 분야별로 좀 이렇게 나눠놓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구체적인 질문지를 받는 게 아니고 그랬으면 이것이 훨씬 더 답답함이 사라지는 그런 토론 대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어제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나라면 저런 걸 물었을 텐데 참 사람 답답하네. 그게 이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던 질문을 전문적으로 해본 분이 아니라는 점도 있지만 이 말이라는 게 저희도 방송을 합니다만은 말이라는 게 말을 하다 보면 이 초점이 좀 빗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막 이 조명들이 있고 전 국민이 이걸 쳐다본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부담감, 압박감이 우리처럼 질문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느낍니다. 그래서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 나가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요런 것을 초점으로 해서 내가 질문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그 날카로움을 잃는 수가 많습니다. 어제 그걸 전형적으로 느꼈죠? 날카로운 질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분야, 왜냐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분야에 사실은 자기는 지난번에 대통령이 뭐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여전히 변함없습니까? 뭐라든가 아니면 조국 전 장관 문제로 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의 그 수많은 범죄 혐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송구하다 이 한마디로 끝날 일입니까? 라는 거.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우리 사회의 그 다음에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지금 그걸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얘기냐.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우선 조국 전 장관을 명명백백하게 그 범죄 혐의를 밝히고 사법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이 나왔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그런 류의 질문들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날카로운 질문이 없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런 식의 국민과의 대화의 결정적인 문제는 대통령이 한번 답변을 하죠. 근데 문 대통령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티즌들이 붙여준 별명이 고구마 아닙니까? 고구마. 응? 고구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응? 조금 진솔한 듯 보이지만 답답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문 대통령이 약간은 동문서답식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대통령도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약간 좀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분야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질문자가 재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 대통령 말씀은 조금 빗나갔습니다. 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뭐 검찰개혁의 중요성, 그 다음에 검찰 수사를 받는데 인권의 중요성, 그러면 국정농단 사건 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개적인 소환, 망신 주기,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캐비넷에서 이거 찾은 겁니다라고 해서 흔들고 이거 검찰에 넘길 겁니다라고 했던 이건 피의 사실보다 훨씬 전 단계일 것을 그냥 설익은 자료를 공개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개업 문건 들고 나와서 뭐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의 인권은 없습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인권만 중요합니까? 조국 전 장관이 수사를 받기 시작하니까 인권 타령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 같은 것들이 많은 국민들이 알고 싶을 텐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질문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엉뚱한 답변을 하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다시 캐물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점, 이거는 국민과의 대화라는 이 포맷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제의 그 룰이, 질문의 룰이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 시청자들이 좀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자와 만나야 됩니다. 기자와. 그러니까 질문 전문가가 만나야지. 대통령은 답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질문 비전문가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답변 전문가와 대화를 해보세요. 그게 대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화의 그 질이 결코 높지 않을 것이다. 그건 국민과의 대화라는 이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인데 그거를 지금 청와대가 MBC와 기획을 해서 이런 기회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기본적인 한계점이 있다.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하튼 그걸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굳혀준 2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